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엊그제였던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죠. 네. 경제기자인 제 입장에서 신년사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부동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격을 잡겠다. 이런 대통령의 그렇죠? 의지가 네. 천명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딱 세 문장인데 매우 강렬합니다. 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 꼭지를 할애한 것도 눈에 띄는데 네. 발언에는 결기 같은 게 느껴지죠. 예. 제가 부동산 쪽은 잘 몰라서 이 시장 추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지식이 없습니다만 관점을 달리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이를 보면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끊임없는 응징 뭐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임기 시작할 때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오를 거다 이런 황당한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걸 잡기 위해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 그럼 정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꿈틀댑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강경 대응을 하죠. 이게 지금 서너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에 못 잡느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현 정부의 정책이 역부족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왜 안 잡히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저게 언젠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건 투자 심리인데 부동산은 절대 깨지지 않아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불패 신화는 한두 해의 짧은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째 누적된 어마어마하게 공고한 투자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쏟아부어도 고액자산가나 투기 세력은 안 팔아요. 이게 가격이 안 잡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네. 보유세는 폭탄이다 뭐 이러는데 그럼 팔면 되잖아요. 안 팝니다. 그 기사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 보유세 부담보다도 시세 차익, 즉 부동산 가격이 더 커서 안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적된 공고한 기대 심리를 만든 게 보수 정권들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쟤들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가 부양하겠다는 건가 항상 헷갈립니다. 박근혜 때만 해도요.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국민들을 부추기죠. 네. 근데 이것만 보면 얘들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부동산 가격이 막 뛰면 최경환이 내가 언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느냐 뭐 네. 이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이런 걸 내놓죠. 네. 거의 모든 보수 정권이 이 냉탕 온탕을 반복합니다. 박정희는 강남권 개발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이게 1973년, 74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부자들이라는 새로운 졸부 계층이 이때 등장을 한 거죠. 강남 땅값이 1년 만에 20배, 30배씩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 다음 2년 뒤인 1975년에 박정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금융 규제를 실시합니다. 네. 당시 기사를 보면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27일 다시 과열되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붐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일부 고급 아파트 등에 대한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의 규제 등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웃기지 않냐고요. 불과 2년 전에 강남을 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땅값을 수백 배 불려놓은 게 박정희 자기들인데 2년 뒤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어. 이제는 규제하겠어. 뭐 이러는 겁니다. 전두환도 똑같아요. 전두환의 간판 부동산 정책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 이름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간판으로 내세웠다는 건 전두환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두환은 임기 중에 매우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발표를 해요. 전두환이 주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게 1987년인데 바로 이듬해인 1982년에 부동산 투기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투기꾼들을 구속을 시킵니다. 네.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잔뜩 띄워놓고 매년 투기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보수 정책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띄우기는 지들이 띄워놓고 막는다고 또 막 설레발을 치죠. 왜 이런 우왕좌왕을 벌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부동산 통치라고 부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얘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왕좌왕했던 건 통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보수건, 진보건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확고한 지지층으로는 승패가 안 갈리죠. 어디서 승부가 갈리느냐. 애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승부가 갈립니다. 나이가 한 40대쯤 되는데 직장도 있고 젊었을 때 가졌던 진보적인 사상과 나이가 들면서 현실 세계에 안주하려는 욕심이 교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면 보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집을 한 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입니다. 197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게 중산층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주변 사람들 중에 집을 한 채 마련하잖아요. 네. 그 순간 가정의 모든 관심은 집값 상승에 쏠립니다. 심지어 진보적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집값에 대한 관심을 끊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평생 수건이 돼버립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상무쯤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재벌 상무쯤이면 매우 잘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서울 어디에 몇 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뛰었대요. 이걸 저하고 계속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안 궁금한데 네.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완배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알고도요. 그게 알고도? 알고도요. 그 이완배가 거기 호응해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이 집값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눈깔이 그야말로 그 눈이 돌아가는 거죠. 눈깔을 뒤집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자가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집이 없을 때와는 다른 계급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상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현실 안주의 성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집을 갖게 해주고 집값을 올리는 게 통치에 너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 정권도 일단 자가 소유자를 일정 수준까지 늘려요.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하고 노태우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박근혜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다 일정 수준까지 자가 소유자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을 띄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가 소유자를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인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가 소유자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집값은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게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면서 자가 소유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산도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어려워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건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권은 자가 소유자도 늘리고 즉 공급도 늘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이걸 하려면 진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공급이 너무 늘어서 집값이 떨어지죠. 늘리는데
아주 적절한 규모를 늘려서 조금씩 자가 소유자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한꺼번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다양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을 띄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진짜 고급 기술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수 쪽 부동산 공약 중에 제일 병딱 같았었던 건 1992년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이라는 걸 창당한 다음에 낸 공약이었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약.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영은 아까 같은 고급 기술을 생각할 두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내가 대통령 되면 아파트 반값에 분양하겠다. 내가 아파트 싸게 짓는데 전문가다. 이런 파격 공약을 내세웁니다. 홍준표도 나중에 그런 공약 내세웠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보수층에서. 왜냐하면 그게 민중들이 보기에는 확 끌리죠.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약은 절대 자가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가 소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 그럼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네? 정주영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자산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뛰면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붐 앤 버스트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붐, 가격을 띄우면 언젠가 버스트, 반드시 거품이 터집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 퐁 하고 살짝 터지지 않아요. 경제가 와르르 망합니다. 경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과정이 거품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이걸 알죠. 부동산 통치를 위해서 적정한 숫자로 자가 소유자를 늘리고 이 다음 부동산 가격을 높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마술에 가까운 기술이거든요. 네. 이걸 하려면 경제에 진짜 무리를 많이 줘야 됩니다. 박근혜처럼 빚내서 집 사라 이래서 가계부채가 1400조까지 뛰는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무리를 내서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달성하면 당연히 거품이 생깁니다. 경제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투기를 잡는다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래서 얘들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통치를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려놓고 나니 망할 것 같으니까 잡는다고 지랄을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안 잡힐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동산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게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영원히 집권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권만 보수로 바뀌면 반드시 해결되는 문제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매우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가 살아도 되고요. 집값 안 올라도 전세 월세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학 자체가 집은 자산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건데 이 철학이 매우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오르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거야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강력해야 되는데 네. 이 강력한 걸로 부족하고요. 이 강력한 시그널이 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민주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5년 임기보다 훨씬 길거든요. 다음 정권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15년쯤 되면 네.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이게 상식이 되면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정부의 결기가 오래 지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언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상한 왜곡이 잡히게 되겠죠. 부디 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졸부들의 배를 불리는 이 사회가
시간은 좀 길게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 왜곡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집값이 끝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10년, 20년, 30년 네. 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부터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어려운 일인데 사실 바꾸셔야 됩니다. 혹시 자가 소유자 분들도 내 집은 주거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저기 그 전세 월세 사는 사람 박대하고 네. 뭐 그렇게 혐오 발언하고 그거 좋아할 부모가 있다면은 뭐 부모가 아니죠, 그는. 그렇죠. 네. 그건 뭐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생각난 김에 우리 아들한테 너도 그런 네. 얘기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 진짜로요? 네. 그렇게 얘기하기엔 저희 집값이 너무 뭐 정말 서울에서는 네. 이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가격인데 네. 예. 네. 하여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